내일 세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국제사회를 위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 방안에 대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기여입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내년에 추가로 3억 불, 중장기적으로는 20억 불 이상을 지원하는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장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한 무상 지원과 함께 월드뱅크, EBRD 등 다자 개발은행을 통한 지원, 그리고 대외 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중장기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경제협력기금을 통한 20억 불 지원은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이며 GDP 대비로는 G7 국가 중 일본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 수호에 기여함은 물론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의 경험을 살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의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다자개발은행의 개혁입니다. 주요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지원에 있어 상반된 접근 방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다자개발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한편 선진국은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개혁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등 개도국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 재원 마련이 시급한 점을 제기하여 확대된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의 가용재원 확대를 선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개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10년간 약 2천억 불 규모의 추가 대출 여력을 창출하고 자본금 확충 논의도 중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을 주도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 ICT 기술 발전과 인프라 구축 등 하드웨어 중심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기술의 악용이나 격차 확대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구상과 올해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는 우리 제안으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의 디지털 규범 정립 노력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G20 정상회의 특징과 우리나라에 갖는 의미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탄생한 G20 정상회의는 이제 출범 1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의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최근 G20 정상회의가 출범 당시에 비해 모멘텀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에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정상이 불참하고 사상 최초로 G20 논의를 주도하는 트로이카가 신흥국,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입니다. 로만 구성됨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이번 G20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다자개발은행의 개혁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채무 재조정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일부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으나 올해는 정상선언문에서는 채무 정보의 공개 확대와 채무 재조정 논의 지속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과거 첫 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 제한,
합의를 이끌어냈던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주요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또 하나 특징은 높아지는 신흥국의 목소리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에 이어 2024년 브라질, 202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글로벌 사우스의 의장국 수임이 지속되며 향후 의제 선정부터 정상 선언문 논의까지 G20 내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G20 정상들이 아프리카 연합의 G20 회원국 가입에 합의함에 따라 개도국 중심의 개발 이슈도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로서 앞으로 G20이 실질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선진국과 신흥국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가교 역할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G20을 통한 다자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